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32살 미혼이자 직장인이며 아직 만나는 사람이 없는 싱글입니다. 겉보기에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는 저지만 사실 최근 3년간 무슨 폭풍이 몰아치든 인생의 큰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셨고 결혼 날짜까지 잡았던 남자친구에게 배신당한 건 물론 결혼도 깨졌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주변 정리가 끝났고 이렇게 구독자분들께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 만한 정신을 챙겼습니다. 뭐부터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지만 차근차근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제 인생의 중대사였던 결혼이 깨진 건 극복하는 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저와 결혼하기로 했던 예비 남편은 저에게 적극적으로 먼저 대시를 했었고 저도 연애하는 동안 참 많이 좋아했거든요. 정말 다른 거 안 보고 사람 하나 보고 결혼까지 결심한 거였는데 나중에 충격이 좀 크긴 했어요. 왜 옛말에 한 길 물속 알아도 열 길 사람 속 모른다는 말이 있는지 저는 직접 겪어보고 알았습니다. 남자친구가 헤어질 때 저에게 했던 말은 지금도 생각하면 충격적입니다. 제가 이 정도로 사람을 못 알아보는 눈을 가졌구나 하고 그때 알았어요. 상견례하고 결혼 날짜까지 다 잡은 상태에서 너무나 쉽게 이별을 말하더라고요. 헤어지자는 말도 상처였지만 제일 가장 상처였던 말이 아직도 생생히 기억에 남습니다. 나는 결혼도 중요한 비즈니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일인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너랑 결혼하는 건 모험이지. 내 나이 이제 32이고 한창 사회적으로 기반 닦아야 하는 시기잖아? 나는 내 앞날에 도움 줄 수 있는 여자를 원해. 그럼 지금까지는 내가 도움이 된다는 판단으로 만난 거야? 나는 자기가 그런 생각하는 줄은 정말 몰랐네. 나는 계산 안 하고 정말 호감으로 만나고 결혼까지 결심한 거였어. 자기네 어머니가 이상해도 다 감수할 수 있었는데 뭐라고? 앞날에 도움? 그래. 어디 한번 도움 줄 수 있는 여자 잘 만나봐. 자존심이 참 많이 상했던 일이었어요. 저는 살면서 누군가에게 먼저 싫은 소리를 해본 적이 없었기에 당하는 입장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어쨌든 일단 파혼한 그 사람을 잠시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헤어진 전 남자친구와 저는 일로 만난 사이입니다. 일로 만났다니 같은 회사냐 하실 수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저는 아빠가 운영하시는 회사에 다녀요. 우리 회사가 입찰을 따면 남자친구가 다니는 회사에 하도급을 주는 경우가 많았는데 말하자면 원청과 하도급 관계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도급 계약 시 갑을 관계이기도 했고요. 계약 문제로 자주 보면서 그 사람이 먼저 저에게 호감을 표시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저를 사무적으로 대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남자친구가 저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진 계기가 있긴 했습니다. 연애하기 전, 썸도 타기 전이라고 해야겠네요. 몇 번 남자친구 회사 쪽 사람들과 식사를 할 일이 있었는데 거기서 우리 회사 과장님이 제 칭찬을 하시면서 거래처 직원들에게 대표 딸이라고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회사 대표 딸이라는 거 듣고 남자친구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김영원 씨가 대표님 따님이시라고요? 와, 저 진짜 몰랐어요. 같이 미팅할 때도 전혀 티를 안 내셔서 정말 놀랐네요. 혹시 그동안 제가 영원 씨한테 실수한 건 없는 거죠? 진작 말씀하시지. 그랬으면 제가 좀 조심히 대해드렸을 텐데. 그동안 제가 너무 타이트하게 요구한 것도 많은데 실수한 거 있다면 사과드릴게요. 와, 갑자기 멍하네요. 너무 놀랐어요. 그 사람이 당혹스러워하며 자기가 혹시
저에게 실수한 게 없는지 묻길래 제가 웃으면서 대답했었어요. 아, 그런 거 없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괜히 제가 다 민망하네요. 그냥 직원들하고 똑같이 대해주시면 돼요. 저도 똑같이 월급 받는 월급쟁이인걸요. 아빠 회사라고 혜택 받는 거 없어요. 아빠가 회사 대표지만 회사 주인은 아닌걸요. 그래도요. 그동안 가족 회사 많이 겪어봤는데 이렇게 일 잘하는 분은 처음이었거든요. 근데 보통 사장님 딸들은 아빠랑 일하는 거 싫어하지 않나요? 처음에는 저도 싫었죠. 실은 다른 회사 다니다가 오빠가 유학 가는 바람에 빈자리 메꾸러 왔다가 발못 잡혔답니다. 대표 딸이라는 말 들으니까 갑자기 사람이 달라 보이네요. 영원 씨, 우리 친하게 지내요? 그때는 농담이라고 생각했는데 정말로 그 사람은 저에게 친하게 지내자며 적극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제가 회사 대표 딸이라는 걸 알게 되고 나서 달라진 게 있다면 그 다음부터 저를 대하는 태도가 뭐랄까 남녀 간의 썸 타는 분위기로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우리 회사 직원들에게 저에게 호감이 있다는 식으로 얼마나 말을 많이 했는지 주변에서 선남선녀라며 추켜 세워주고 커플을 만들어주려고 엄청나게 노력했어요. 저보다 그 사람이 적극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사귀기 전에 일 때문에 알던 사이에서 갑자기 저에게 호감을 표시하니까 저도 마음이 동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허우대 멀쩡하고 키도 크고 정말 여자한테 젠틀한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결국 사귀자는 말에 넘어가 정식으로 교제를 시작하게 된 거였습니다. 그 사람은 외적으로도 제 이상형에 비슷한 사람이었고 친절하고 다정한 성격이 좋았습니다. 연애하면서도 제가 만났던 남자들 중에서 제일 다정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무척이나 저에게 잘해주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서울 소재 공대 졸업하고 지금의 회사 기술직으로 들어갔고 가정 환경은 평범했어요. 배경만 놓고 보면 당연히 여자인 제 쪽이 많이 조건은 좋은 편이었고 다른 사람들이 종종 남자 쪽에서 봉잡았다는 말을 많이 하긴 했습니다. 남자친구 친구들은 대놓고 놀리면서 말하기도 했어요. 이 자식이 봉잡았다. 부잣집 딸 만나 벤츠 타고 다니겠네. 이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의 가정 환경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참 감사하게도 저는 IT 스타트업 기업의 대표이신 아빠 덕분에 어린 시절부터 참 유복하게 자랐습니다. 아빠는 원래 대기업에 다니시다가 퇴사하고 지금의 회사를 어렵게 차리셨다고 들었어요. 기술력이 좋기도 했지만 시대 조류에 편승해서 승승장구하신 게 사실입니다. 저는 아빠 회사에서 26살 때부터 입사해 일을 배웠습니다. 오빠가 대학 졸업 후 유학길에 올랐을 때 입사해서 일을 배운 건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아빠 회사에서 계속 일을 할 생각은 없었고 대학 졸업 후 다른 회사에 다닌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아들, 딸 따지는 분이 아니었고 제가 같은 계통에서 일을 배우길 원하셨습니다. 잘난 척 같아서 조심스럽지만 아빠 회사는 코스닥 상장 회사이고 매출액도 상당합니다. 나중에 아빠 회사는 오빠와 제가 맡아서 운영하는 걸 자연스레 생각하고 있기도 했습니다. 가족 회사에 편견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처음에 사실 아빠 회사 입사할 때 고민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빠 회사에 제가 딸이라는 걸 숨기고 들어올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다른 직원들이 다 아는 만큼 제가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간혹 다른 직원들이 저를 어려워하거나 제가 사무실에 등장하면 공기가 달라지는 걸 느끼기도 했지만 대표 가족이니 감수할 부분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하는 저보고 나중에는 다들 거리낌 없이 대해 주셨어요. 아빠도 저한테 회사 일 배우게 하면서 제일 많이 하셨던 말씀이 이런 거였습니다. 네 오빠한테도 당부했지만
너도 아빠 말 명심해. 너 아빠 회사라고 와서 대접받을 생각하지 말어라. 아빠가 정합한 회사지만 이만한 회사로 성장한 건 다 직원들 덕분인 거거든. 그러니까 동료나 선배한테 항상 배운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일하도록 해. 아빠 딸 그 정도 생각은 이미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걱정 안 하시도록 제가 열심히 할게요. 그래. 아빠는 너랑 네 오빠가 든든하게 도와주니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아빠는 너희들만 믿는다. 직원들과 이질감 없이 잘 어울리며 일하라고 늘 당부하셨던 아빠 덕에 저는 회사에서 일도 열심히 배우고 나중에 아빠 회사를 오빠가 물려받더라도 계속 서포트해 주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회사로 이직하지 않고 아빠 회사를 더 크게 성장시키기로 결심한 거고요. 그러다 보니 부모님은 제가 만나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모르셨어요. 제가 30 앞두고 있을 때 결혼할 사람 데려오라고 하도 채근하시길래 그때 만나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빠는 제가 진지하게 만나고 있다는 말 하자마자 바로 다음 주에 집에 데려오라고 하시는 분이었어요. 제가 사람 좋은 거 본다고만 하지만 부모님 입장에서는 딸을 시집 보내는 거니 만나는 사람에 대해 많이 궁금하셨을 겁니다. 직업이 뭔지, 나이는 어찌 되는지, 사는 곳이나 부모님은 뭘 하시는지 꼬치꼬치 캐묻는 말에 전부 대답해 드렸습니다. 자연스레 양가 부모님께 인사드리게 되었고 결혼 약속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예비 시댁은 부모님은 작은 식당을 운영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남자친구 집안은 매우 평범한 집안이었어요. 남자친구 위로는 누나가 하나 있었는데 가족들 모두 처음 본 순간 잘해주셨습니다. 처음 인사 갔을 때도 손님처럼 가서 급진하게 대접을 받긴 했어요. 너무 반가워요. 우리 아들이 만나는 사람을 하도 자랑을 하길래 얼마나 궁금했는지 몰라요. 어차피 우리 집 식구 될 거니까 말 놓아도 되지? 우리 아들이 한눈에 반했다고 하더니만 실물을 보니까 그럴만하다 싶네. 저놈이 욕심이 많아서 이런저런 거 따지느라고 여자를 못 만나는 줄 알았거든. 근데 이제 한시름 나도 되겠어. 아유 차, 얼른 앉아요. 내가 음식은 자신 있거든. 좋아하는 거 미리 물어봐서 준비하긴 했는데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네. 얼른 들어요. 저 온다고 이렇게까지 차리신 거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다 제가 좋아하는 것들이에요. 잘 먹겠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려 놓으셨는데 음식들을 보니 어찌하셨는지 다 제가 좋아하는 것들로만 차려져 있길래 너무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저를 만나는 내내 웃는 얼굴이셨는데요. 저에 대해 궁금하신 게 많으셨는지 이런저런 걸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어쨌든 남자친구에게 저에 대한 걸 들으셨는지 연신 궁금한 걸 물어보시더니만 급기야 아빠 회사에 남자친구 자리가 있는지도 확인을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결혼하면 말이다. 우리 아들이 네 친정아빠 회사에 한 자리 앉을 수 있는 거지? 지금 회사도 힘들게 들어가긴 했지만 어디 사장이 장애인 회사만 하겠어? 그렇게만 되면 너무 좋겠구나. 아, 그거야말로 평생 직장 아니냐? 그렇지. 우리 아들이 공부하는 재주만 있는 줄 알았는데 처복이 있나 보구먼. 이렇게 귀한 집 딸을 며느리감으로 데려왔는지 몰라. 예비 시모와 시부는 둘이 주거니 받거니 하며 저를 사이에 두고 저런 대화를 하셨습니다. 제가 딱히 기분 나쁠 건 없었어요. 그런데 남자친구는 자기 부모가 김칫국 마시는 게 민망했던 것 같습니다. 아이, 어머니, 아버지, 그만하세요. 다니던 회사나 잘 다녀야지 처가덕 바랄 생각 없어요. 사람 앞에 두고 민망한 소리 그만하세요. 참, 누가 들으면 내가 뭐 바라고 영원이한테 접근한 줄 알겠네.
아이고, 알았다, 알았어. 그냥 우리 아들 팔자가 달라지는 게 신기하고 기뻐서 해본 소리야. 영원히 너도 너무 내 말 담아두지 말아라. 우리 그렇게 속물 같은 사람들 아니야. 괜찮아요, 어머니. 제가 좋아서 만나는 건데요, 뭐. 저 이상하게 생각 안 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남자친구 부모님은 민망해하는 아들과 제 눈치를 보시면서도 연신 즐거워하셨습니다. 저희 부모님들이야 평범한 집 아들이고 성격 모난 거 없으면 됐다고 다들 사이로 대접해 주셨고요. 보통은 처가댁을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남자친구는 결혼을 하기 전에 아빠는 물론 우리 오빠와도 친해지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죠. 그런 남자친구의 노력을 저희 집에서도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얼마 후 양가 상견례를 하게 되었는데요. 상견례 때도 분위기는 정말 좋았습니다. 예비 시부모님은 상견례 내내 상기된 모습으로 우리 아들이 며느리에게 잘할 거라는 말을 하셨고요. 잘 키운 딸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며 송구스러워 하셨어요. 우리 식구들은 예비시댁 식구들의 그런 모습을 보고 좋은 분들이라며 마음을 놓았고요. 상견례를 하고 나서 우리는 결혼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결혼 날짜는 7개월 뒤인 이듬해 봄으로 잡았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집을 마련하기 어려운 남자친구 사정을 이해하고 여유 있는 쪽에서 해주겠다고 흔쾌히 말씀하셨고 시부모님은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그 즈음 유학에서 돌아온 오빠도 회사에서 빨리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예비 남편은 오빠와 종종 만나서 술 한잔 같이 하기도 하고 같이 회사 얘기를 많이 나누기도 했습니다. 결혼 날짜 잡고서 얼마 안 되었을 때인데 그 사람이 저에게 이런 말도 했었어요. 형님은 당신 아버지 회사 물려받겠지? 생각해보니까 나도 굳이 거래처에서 일하는 것보다는 장인어른 회사에 도움 드리는 것도 낫겠다 싶어.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우리가 가족 되면 그렇게 하는 게 맞는 일인 것 같아. 원래 가족끼리 해야 사업이 잘 되는 거라더라. 오빠는 그럴 생각 없다고 하지 않았어? 듣고 보니 오빠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네. 사실 남의 손보다는 내 가족이 믿을 만한 거니까 말이야. 나중에 결혼하면 우리 아빠께 진지하게 말씀드려보자. 그럼 나 장인어른한테 높은 자리로 해달라고 해야겠다. 지금 다니는 회사에 갑질 좀 하게. 뭐?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갑질이라니. 오빠 지금 회사 되게 다니기 싫구나? 그래도 그런 생각은 하지 마. 남자친구는 지금 다니는 회사가 싫다며 저런 농담까지 하더라고요. 자기도 오더를 주는 입장이 되고 싶다길래 그 마음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결혼해서 남편이 같이 일해도 좋을 것 같았고 어쨌든 그때까지는 모든 게 순조롭다 느꼈습니다. 그런데 불행은 예고 없이 오는 게 맞는가 봐요. 아빠 회사가 흔들리기 시작한 것도 하필 그 무렵이었습니다. 몇 번의 프로그램 개발이 어그러지게 되고 믿었던 연구직 직원이 회사 기밀 문서를 가지고 잠적하기도 했습니다. 수십억짜리 계약이 틀어지는 일도 연달아 있었고요. 그런데 회사가 힘들어지면서 아빠가 동분서주하시다가 그만 갑자기 쓰러지시고 말았습니다. 겉으로 태어난 척 하셨지만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계셨던 것 같아요. 게다가 원래 아빠는 5년 전에 심근경색 전력이 있으셔서 혈관에 스텐트도 삽입해 놓은 상태여서 늘 조심했어야 했어요. 그런데 스트레스와 과로, 수면 부족이 계속 이어지면서 무리를 하셨던 거죠. 우리 가족은 갑자기 쓰러진 아빠 때문에 다들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쓰러지시고 나서 의식이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이미 골든타임을 놓친 상태에서 병원에 도착하셨기 때문에 우리 가족은 그렇게 황망하게 아빠 유언도 듣지 못하고 떠나보내드려야 했습니다. 우리 가족에게는 그야말로 날벼락이었습니다. 엄마는 가정주부로만 30년 넘게 생활하신 분이라
아빠의 일은 전혀 도움을 줄 수가 없었고 저와 오빠도 아빠 죽음을 수습하고 일단은 회사 일을 처리해야만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제 옆에서 아빠 장례 치르는 것과 뒷수습에 많은 도움을 줬는데요. 아빠 장례 마치고 남자친구와 대화를 하던 중에 아빠 회사가 힘들다는 말은 털어놓았습니다. 정원이 많이 힘들지. 내가 옆에서 힘이 돼줘야 하는데 어쩌냐. 장례 치르고 바로 회사 일로 바쁠 텐데 내가 도와줄 거 있으면 말해줘. 오빠 말만 들어도 고마워. 옆에 있어주니까 든든한 거 있지? 사실 슬퍼할 시간도 부족한데 회사 때문에 걱정이 많아. 오빠가 나한테는 자세히 말을 안 해주셔서 회사가 어려운 상황인 건 몰랐거든. 일단 복귀하는 대로 회사 문제부터 해결해야 할 것 같아. 그런데 회사가 어렵다는 말을 들은 남자친구가 눈까지 희번뜩거리며 놀라더라고요. 회사가 어렵다고? 아니 갑자기 왜? 너네 회사 20년 넘은 회사잖아. 그런 탄탄한 회사가 왜 갑자기 힘들다는 거야? 저는 그간에 아빠가 수습하고 다니셨던 일을 자세히 얘기했는데요. 제 말을 들은 남자친구가 갑자기 싸늘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잘 나가는 회사가 망하는 건 긴 시간이 걸리는 법이래. 당장 회사가 망하는 거 아니니 얼른 방법을 찾아봐. 내가 도와줄 일 있으면 말해주고. 오빠가 도와줄 건 없어. 아빠가 힘들게 꾸려온 회사를 남의 손에 헐값에 넘기는 일은 없게 할 거야. 오빠랑 좋은 방법을 찾아봐야지.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당연히 저와 오빠가 회사를 물려받을 거라 생각했지만 그게 마음대로 되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회사에는 아빠와 초창기부터 같이 일해온 부사장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회사를 다른 법인에게 넘기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당연히 저와 오빠는 반대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아빠 회사 지분은 초창기 회사 창립 시점보다 계속 줄여왔더라고요. 아빠가 가진 지분이 과반이 넘지 않는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오빠도 얼마간의 회사 주식이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잘못하면 이사회를 열어도 다른 주주들의 동의만으로 회사를 넘겨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부사장님은 어려운 회사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했지만 저와 오빠는 아빠가 피땀 흘려 일군 회사를 그렇게 헐값에 넘길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부사장 몰래 주주들을 만나러 다녔습니다. 제발 회사 넘기는 거에 반대해달라고 말입니다. 아마 그때처럼 절박한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냈던 적이 내 인생에서 한 번도 없었을 겁니다. 그 와중에 회사 매출이 줄면서 위기가 피부로 실감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하루가 피가 마르더라고요. 아빠가 이런 기분으로 매일 생활하셨다고 생각하니 너무나 가슴이 아팠고 어쩌면 쓰러지고도 남겠구나 싶었습니다. 오빠와 저는 동분서주하며 회사를 살릴 방도를 찾고 있었는데요. 남자친구가 어찌 돼가는지 묻길래 힘든 상황을 하소연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회사 자금난이 심해서 아빠 회사를 지킬 수나 있을지 모르겠다. 지금 주주들 만나면서 회사 위기 극복해보겠다고 설득하고 있거든. 근데 만나기도 힘들고 도와준다는 사람도 없어서 너무 힘든 상황이야. 이러다가 정말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거 아닌가 걱정이야. 우리 오빠는 밤에 잠도 못 자고 있어. 이러다가 진짜 회사 포기한다 그럴까 봐 걱정이야. 그럼 회사를 남한테 완전히 넘어갈 수도 있다는 거네? 그렇지. 일단 주주총회 할 때까지는 주주들 만나서 설득해 보려고 해. 최악의 상황은 막아봐야지. 일단 급한 대로 돈부터 마련해야 하니까 우리 신혼집도 팔고 부동산 최대한 처분해서 마련해야 할 것 같아. 뭐? 우리 신혼집을? 그것까지 팔 정도로 심각한 거야? 그렇다고 우리 신혼집을 팔면 우린 결혼해서 어디 살아?
우리야 뭐 전셋집 얻어도 되는 거잖아. 나랑 오빠랑 반반하면 전셋집 못 얻겠어? 일단 급한 건 우리 아빠 회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 우리 회사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말하자 남자친구는 저보다 더 심란해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아빠가 제 앞으로 해주시겠다고 한 신혼집을 팔겠다는 말을 듣고는 짜증스럽게 머리를 극적이나 씹더니만 이러더라고요. 아이씨, 그럼 나는 너네 회사 들어가는 거 포기하고 지금 회사 계속 다녀야 하는 거네. 아, 이러면 나도 계획이 틀어지는데 짜증난다 정말.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연애하면서 한 번도 저에게 짜증내거나 화낸 적 없었던 사람이라 그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우리 아빠 회사 힘든 게 왜 그 사람이 짜증을 낼 일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저 역시 그날 남자친구와 대화하면서 기분이 상했지만 다른 신경 쓸 일이 많아 일단 싸우는 걸 미뤄두고 헤어졌습니다. 그 와중에 더 힘들었던 건 아빠가 돌아가셨음에도 결혼 준비는 해야 했다는 겁니다. 예단이니 예물이니 하는 거 준비도 못했고 정한 건 결혼식장밖에 없었기에 준비할 시간이 너무 부족했는데요. 차라리 결혼식을 몇 달 더 뒤로 연기하는 것도 고민해 봐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문제를 상의하려고 남자친구에게 계속 연락을 했음에도 이상하게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하지만 이사회를 앞두고 있었던 저는 오빠와 회사 일에만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개인적인 일은 잠시 뒤로 미뤄두기로 했는데요. 일단 아빠 회사 문제 해결이 시급했으니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말이 정말 맞더라고요. 우리 노력을 알아주는 귀인이 정말 기적처럼 이사회를 앞두고 나타났습니다. 그분은 아빠가 10년 전 승승장구할 때 예전 다니던 회사에서 퇴직하고 동종 업종으로 창업을 하신 사장님이셨는데요. 아빠가 많은 도움을 줬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아빠 회사 지분도 그분이 상당량 보유하고 계셨어요.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회사 주식을 매입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주주총회 소식을 듣고 저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며 연락을 하신 겁니다. 그분의 도움으로 이사회에서 과반이 넘는 반대로 회사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아빠 지분을 포함해 회사 지분 절반은 저와 오빠에게 넘어왔고 오빠가 아빠의 뒤를 이어 회사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일이 잘 풀리려 했는지 매출도 향상되기 시작했어요. 우리 회사가 헐값에 넘어가지 않은 건 지역 사회에서도 꽤나 이슈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 일자리 제공을 하면서 지역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우리 회사이기도 했거든요. 지역신문에 오빠가 회사 대표로 새롭게 새 출발한다는 소식이 대문짝만하게 실렸습니다. 오빠, 이제 돌아가신 아빠한테 아빠 회상 걱정하지 말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오빠 고생 많았어. 누구든 죽으란 법은 없나 봐. 아버지가 생전에 덕을 베푼 게 돌아온 거지. 우리도 살면서 꼭 베풀고 살자. 내가 이번 일로 느낀 건 그거야. 큰일 해결했으니까 너도 이제 결혼 준비 집중해. 남자친구 안 본 지도 한참이잖아. 생각난 김에 오늘 만나서 데이트 좀 해라. 저는 오빠 말에 멋쩍게 웃고 말았습니다. 사실은 그때까지도 남자친구와 연락이 도무지 닿지를 않았었거든요. 마치 일부러 안 받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뒤로도 남자친구가 갑자기 연락을 끊고 잠수를 타버린 지 일주일이 넘는 시간이 흘렀는데요. 저는 무슨 큰일이 났나 싶어서 예비 댁에 연락을 해봤지만 어쩐 일인지 예비 시모도 제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넘은 시간이 흐르고 난 후에 이게 뭐지? 혹시 내가 잠수 이별 당한 건가 하는 의심이 생길 때쯤 남자친구에게서 만나자는 연락이 왔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할 말이 있으니 만나자기에 알겠다고 약속 장소로 갔는데요. 약속 장소에 가보니 예비 시모도 함께 와 있더라고요. 어머니와 같이 나올 거라고 말을 안 해서 놀랐습니다.
두 사람은 잔뜩 굳은 얼굴로 저를 보고 있었고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오빠,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어떻게 일주일 동안 연락 한 통도 없이 지낼 수가 있어? 혹시 무슨 일 있는 거야? 어머님도 전화를 안 받으셔서 걱정했어요. 그런데 오늘 어쩐 일로 오빠랑 같이 나오신 거예요? 그때 예비 시모가 저에게 이러시더라고요. 무슨 일은 영원히 네가 있겠지. 내가 얘기는 다 전해 들었다. 너희 집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사업 망하기 일보 직전이라며? 저는 예비 시모의 부정적인 어조를 듣자마자 뭔가 일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네? 우리 회사가 망하다뇨. 어디서 그런 말을 들으신 거예요? 근데 그 얘긴 갑자기 왜 하시는 건가요? 우리 회사 때문에 어머니가 화를 내실 일이 뭐가 있다고 이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중요한 걸 내가 모르고 있으면 되겠어? 너희 결혼하면 우리 아들도 네 회사 지분이 생길 거 아니냐. 근데 망해간다고 하면 얘기가 달라지지. 너 혹시 망해가는 거 알면서 우리 아들더러 결혼하자고 서두른 건 아니지? 네가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다. 다 알면서도 네 친정부모나 너나 결혼하자고 했다면 정말 실망이구나. 이 결혼은 어떤 걸로 했으면 해. 오늘 내가 이놈이랑 직접 나온 이유다. 네? 어머니, 절대 그런 거 아니고요. 제가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일단 제 말 좀 들어보세요. 난데없이 파혼이라는 말을 듣자 당황한 저는 일단 그간의 일을 말하려고 했는데요. 그럴 새도 없이 남자친구가 끼어들더라고요. 영원아, 우리 그냥 그만하자. 사실은 내가 회사 어렵다는 말 듣고 시간 가지고 생각해봤거든? 나도 고민 정말 많이 했어. 그런데 결론은 이거야. 우리 파혼하자. 내가 바보도 아니고 말이야. 망한 집 딸이랑 결혼해서 빚지는 거 나는 자신 없어. 너는 지금 결혼할 상황이 아니잖아. 뭐? 지금 그게 파혼하자는 이유야? 아빠 회사 어렵다고 파혼한다는 게 말이 돼? 오빠는 나 좋아서 결혼하겠다는 거 아니었냐고. 제가 소리를 지르자 듣고 있던 예비 시모가 저에게 삿대질을 하시며 언성을 높이셨습니다. 내가 이럴 줄 알고 우리 아들이랑 같이 나온 거야. 너 지금 너네 집 망하려고 하니까 우리 아들 팔목이라도 잡으려고 하는 거니?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말어. 너네 집 망하면 너 결혼은 꿈도 못 꿀 테니까 우리 아들 팔목 잡아서 결혼하겠다는 생각은 고쳐먹는 게 좋을 거다. 참나. 어림없지. 어림없어. 아유, 내가 집안 하나 보고 사돈 때 결정한 건데 허무하게 망하다니 정말로 어이가 없지 뭐니. 너네 집 망하면 우리 아들들은 네 친정 식구들 먹여 살리라고 할 거 아니냐. 내가 그런 꼴은 못 본다. 너무 어이가 없구나. 저는 예비 시모 말을 듣고 기가 막혀 같이 언성을 높이고 말았습니다. 망하다뇨. 우리 집이 왜 망한다는 거예요? 어디서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망할 일 없어요. 어머니는 지금 그럼 우리 친정집 재산 보고 결혼 서두르신 거예요? 작년부터 결혼하라고 서두르신 거 보고 제가 정말 마음에 두셨구나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나 보네요. 지금 제일 어이가 없는 건 저예요. 어머니는 아빠 회사 때문에 아들이랑 저랑 결혼시키려 했다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아니, 솔직한 말로 그게 제일 큰 이유 아니니? 결혼하면 우리 아들이 덕 볼 줄 알았는데 아주 큰일 날 뻔했지 뭐냐? 긴 말 안 할 테니 여기서 그만둬라. 어쨌든 나랑 엄마는 결정했어. 그러니까 우리 그만하자. 나는 너 사랑하지만 내 미래도 중요한 사람이야. 우리 집안 일으켜야 하는 장남이라고. 결국 그거였구나. 우리 회사 망하면 덕 볼 거 없으니까 파혼하자는 거네. 결혼 안 하겠다는 말을 참 정성스럽게도 한다. 오빠는 나를 좋아한 게 아니었나 봐? 나랑 결혼하자고 한 건
내가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 아빠 회사 넘보고 결혼하겠다고 한 거구나. 뭐 그게 다는 아니지만 남자라면 당연한 거 아니야? 야망을 실현해줄 지름길이 있다면 손에 넣고 싶은 거 말이야. 근데 지름길이 없어졌다면 얘기가 다른 거지. 내가 바보냐? 망한 집, 아니 하루아침에 거지된 집안이랑 결혼을 왜 하겠냐고. 나는 그럴 자신 없어. 세상 남자들 다 나처럼 행동할 거라는 거 알아도. 나는 내 인생에 도움을 주는 여자랑 결혼하고 싶어. 그래, 우리 아들 말이 맞아. 하루아침에 거지될지도 모르는 집안애를 우리 집안 며느리로 들일 자신은 없다. 준비한 거 없을 때 정리한 게 맞아. 예단 예물 주고받는 거 없고 식장만 취소하면 간단한 일 아니니? 망한 집안이랑은 사돈도 못 맨주니 이쯤에서 그만하자. 더 이상 우리 아들한테 질척이지 말고 끝내. 어머니, 어머니도 같은 생각이시라는 거죠? 파혼하자 이거지? 그래, 솔직히 준비한 것도 없는데 파혼이라고 하기도 우습다. 그럼 내 뜻은 전달된 걸로 알고 있을게. 정말 비겁하다. 그까짓 거 혼자 말하기 무서워서 엄마까지 달고 왔냐? 좋아, 원하는 대로 파혼해줄게. 잘 됐네. 안 그래도 나도 회사 때문에 골치 아파서 결혼 미루자고 할 참이었거든. 근데 덕분에 오빠 더러운 속내를 알게 된 거니 오히려 다행이다 싶어. 오늘 이후로 우리 결혼은 없던 걸로 해. 근데 그거 알아? 바보는 내가 아니라 오빠라는 거? 자, 눈이 있으면 이거 한번 읽어보기나 해. 저는 가방에 있던 지역신문을 꺼내 그 인간 얼굴에 후려쳤습니다. 그러자 옆에서 보고 있던 시어머니가 꽥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너 지금 어른 앞에서 이게 무슨 짓이니? 감히 남의 아들 얼굴을 후려쳐? 정원이 너 미쳤어? 왜 사람 얼굴을 쳐? 조용히 못 헤어지겠다는 거야? 잔말 말고 그 신문이나 제대로 봐. 뭐라고 적혀 있나? 저의 호통에 그 인간은 그제야 신문 앞면을 들여다보더군요. 그런데 사진을 보고 깜짝 놀라더니만 기사를 읽고 나서는 더 사색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상황 파악도 못하고 아들을 채근하시더군요. 대체 뭔데 보라는 거야? 예, 아들. 어디 엄마도 좀 보여줘봐. 뭐길래 그러니? 그러자 그 인간이 한다는 말이 엄마, 우리 아무래도 실수한 것 같아요. 어쩌죠, 엄마? 이게 아닌데. 일이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건데. 어쩌죠? 이거 좀 읽어봐요. 여기 이 사람이 영원히 오빠잖아. 근데 회사 대표로 이제부터 영원이네 회사를 이끌어갈 거래. 그럼 회사 망한 게 아니었어? 다른 회사로 넘긴다고 분명히 들었는데 아닌가 봐요, 엄마. 그러자 어머니 역시 화들짝 놀라며 신문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는 똑같이 얼굴이 흑빛이 되더군요.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이라니? 회사가 망한 게 아니었어? 두 사람을 보고 제가 말했습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망하네 어쩌네. 정말 웃기는 사람들이네. 아니 대체 우리 아빠 회사가 망한다는 건 어디서 주워들은 거지? 나는 오빠한테 회사가 힘들다고는 했지만 망했다고 한 적은 없는데? 신문에 난 거 보니까 이제 알겠어? 우리 회사 안 망했어. 내가 열심히 일해서 주식 가격도 올려놓을 거고 매출도 더 늘릴 거야. 그러니까 남의 회사 걱정 그만하고 돌아가. 그 인간과 어머니는 서로 마주보면서 아차 싶은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럼 회사는 형님이 운영하시는 거야? 너는 부사장이고? 너는 왜 잘 해결된 거 진작에 말도 안 해준 건데? 형님 좋아하네. 누가 그쪽 형님이라 그래? 개소리 하지 말고 꺼져. 아까랑 왜 태도가 다른 건데? 우리 회사 살아있다니까 아차 싶은가 보지? 먼저 연락 끊고 잠수 탄 게 누구였는지 잘 생각해봐. 나는 계속 먼저 연락했었어. 저의 말에 전곡을 찔렸는지 뜨끔하는가 싶더니만 뻔뻔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영원아, 일단 사과부터 할게. 정말 미안. 그러니까 우리 파혼하는 건 다시 생각해보자. 화 많이 났어? 나는 너랑 헤어지기보다는 조금 시간을 갖고 싶었는데 옆에서 어머니가 계속 부추기는 바람에 이렇게 돼버린 거야. 사실 나는 파혼하는 거 싫어. 너랑 사귄 게 몇 년인데 고작 이런 걸로 내가 배신을 때리겠냐? 엄마는 내가 보내드리고 올 테니까 우리 천천히 다시 얘기하자. 응? 거지 같은 집안이랑 결혼 못하겠다고 한 건 오빠야. 근데 이제는 나도 생각이 바뀌었어. 나야말로 오빠네처럼 거지 같은 집구석하고 결혼 못하겠다. 이건 뭐 거지 근성이 따로 없네. 결혼했으면 아주 회사를 통째로 내놓으라고 했을 것 같아. 나야말로 그건 안 될 말이지. 난 그 사과 안 받을 거고 우리 파워는 변동 없어. 식장이고 여행이고 전부 취소할 테니까 그런 줄 알아. 그런데 그 인간 엄마도 상황 돌아가는 걸 보고서 저를 붙잡아야겠다 싶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가 아까 우리가 한 말 때문에 많이 화났구나. 이해한다. 우리가 너무 심했어. 근데 일이 잘 되었다니까 얼마나 다행이니. 네가 눈 딱 감고 아까 일은 한번 용서를 해다오. 내가 너무 독하게 말해서 미안하다. 우리 아들이랑 결혼은 다시 하는 걸로 얘기해봐. 나는 일단 자리를 비켜주마. 와, 어쩜 이렇게 사람 태도가 바뀔 수가 있죠? 정말 비겁하네요. 아줌마, 우리 회사가 안 망했다니까 제가 아까워요? 솔직히 그쪽 집안 쥐뿔도 없는 집안이었어도 나는 사람 하나 좋은 줄 알고 결혼하려고 한 거거든요. 근데 너무 뻔뻔한 거 아닌가요? 우리 집 망했다고 바로 버리려는 사람을 뭘 믿고 인생을 맡기냐고요. 앞으로 연락하지 마시고요. 울며불며 빌어도 소용없으니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주세요. 싹싹 비는 그 인간과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인간 어머니를 뒤로하고 돌아선 저는 다시는 그 인간들과 상종하지 않으리라 마음먹었습니다. 결혼은 없던 일로 하기로 했고 가족들에게도 결혼 안 하겠다고 털어놨습니다. 엄마랑 오빠가 마음 아파하셨지만 저는 더 씩씩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슬퍼하고 힘들어하면 가슴 찢어질 엄마 생각에 슬퍼할 수가 없었거든요. 아빠 회사 소식을 듣고 예비 시댁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와 다시 만나자며 울며불며 빌었지만 이미 그들의 속셈을 알게 된 이상 다시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파혼했다는 소문이 나면서 그 인간도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거래처에도 소문이 나게 되면서 남자친구는 다니던 회사에서도 안 좋은 소문으로 인해 외톨이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거래처 대표 딸과 파혼을 선언했던 남자친구가 다시 결혼하자고 했다는 소문은 그놈 평판에도 안 좋았습니다. 제가 그런 건 아닌데 오빠가 그 회사와 거래를 끊겠다고 한마디만 했음에도 거래소에서는 전 남자친구에게 압력을 행사한 건지 결국 퇴사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의 결혼 준비는 끝이 났습니다. 그래도 큰돈 들인 거 없이 식장만 취소해서 다행이었죠. 그놈하고 헤어지고 나서 사람 만나는 게 무섭더라고요. 다시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불안과 두려움이 아직도 큽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저를 조건 없이 좋아해주는 사람을 만나게 될 날이 오리라고 믿으며 저의 내실을 다지고 있답니다. 사람을 돈으로만 가치를 두는 게 아니라 저 자체만으로 존중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네요. 이번 일로 사람 보는 눈도 생긴 것 같아요. 전 남자친구가 얼마나 엉망이었던 사람인지를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럼 저희 파혼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긴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자 여러분들도 늘 행복하시길 바랄게요.